2차 침입까지 하고 멈췄습니다. 2차 침입. 실제로 2차 침입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강조의 정변 정도, 그리고 양귀의 선전 정도가 나오고 1차 침입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8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40만 명이었는데 이제 고려가 2차 침입 이후에 친조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소배합이 쳐들어오는데 10만 대군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80만에서 40만으로 갔고, 그리고 40만에서 10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란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란이 있었죠. 이 옆에 여진이 있는데, 이 여진이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거란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침입 때 성종, 거란의 성종이 급작스럽게 퇴각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여진이 커지면서 거란을 쫓아내는 형국이고, 이 거란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3차 침입 대놓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80만, 40만, 10만 우리 고려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군대를 양성을 해서 우리 군대는 약 20만의 대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10만 가지고 쳐들어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싹 다 죽여버려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큰일이다 이렇게 됐다. 우리가 전술 전략도 뛰어났지만 우리 당시에는 고려군은 20만이었고 얘들은 10만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강감찬 장군이죠. 그리고 1차 침입 때는 서희 장군이었고, 자, 서희와 강감찬의 공통점은 뭐냐? 문관이었다라는 거죠. 무관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퇴를 한 3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차, 2차, 3차 할 때 1차 침입하면 서희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희 강동육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강조의 정변, 배경 정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3차 침입 때는 귀주대첩 누구? 강감찬 장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1, 2, 3차 이렇게 거란이 엄청나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방비를 했다라는 거죠.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성을 축조합니다. 개경의 성을 다시 높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예요. 자, 요렇게 쌓고 지금 요쪽에 강동육주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강동육지 서희의 1차 거란의 1차 침입을 서희가 외교로 막아내는 외교 단판 요 정도 보셔야 되고, 자,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라고 하고요. 여진이 세운 나라는 이제 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진이 쳐들어와요. 이 고려는 계속 10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까지 외침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란 쳐들어오고, 거란이 3번이나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진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훈건적이 쳐들어오고, 왜구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조는 우리가 왕대별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지만, 이 고려는 집권 세력,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문벌기 좋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무신이 나와요. 무신 나오고 이런 것처럼 집권 세력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외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공부하시기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12세기 금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여진이 쳐들어와요. 12세기 초에 여진족이 고려로 남하에서 계속 충돌을 합니다. 여진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여진 애들은 기가 살았어요. 왜? 거란을 몰아냈습니다. 예전에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거란을 이쪽으로 몰아낸 게 아니고 이쪽으로 몰아내버렸어요. 거란. 자주 이제 내려오는 거죠. 거란에. 얘들 목적은 뭐예요? 일단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계속 내려옵니다. 이 고려에서는 거란을 막았어요. 3차 침입 전쟁을 계속했는데 여진까지 또 쳐들어오는 거야. 윤관이 군대를 이끌고 여진을 치러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패배를 해요. 그리고 윤관이 한번 깨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윤관이 한번 깨지고 나서 숙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이라는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자, 이른바 신기군. 이제 이 별무반을 편성을 해요. 누구 때 편성하죠? 숙종 때 편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 이 3개의 군대 특별군을 가지고 별무반을 가지고 여진을 공격하는데 여진 한번 싸워봤죠.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야. 웃긴 놈들 했는데 바로 박살납니다. 아주 깨져버려요.
근데 이제 이때 공격 갔을 때는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숙종인데 예종 때입니다. 숙종 이후에 다음 왕 예종 때 비로소 훈련시키고 이 훈련된 군사 가지고 별무반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을 토벌하게 됩니다. 자, 여진을 토벌하게 되고요.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또 동북 구성을 쌓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종 때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고려가 여진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진 쫓겨났지요. 그런데 여진이 여기에서 더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의 목적은 뭐죠? 음식이에요. 식량이에요. 그래서 고려하고 단교 아예 이렇게 돼버리면 끊겨버리면 얘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계속 울고불고 매달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여기에다 쌓았던 게 동북 구성인데 이것도 예종 때예요. 분명히 예종 때 공격했으니까 예종 때 쌓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차지했는데 이 동북 구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학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다 이쪽이다 하는 건데 다수의 학자들은 여기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가 예종 때 동북 구성을 이쪽에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9개의 성을 쌓고 여진을 방비하고 여진 못 넘어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막 계속 울면서 부탁을 하니까 고려 조정에서 그렇다면 니들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각서 하나 써라. 앞으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해서 각서를 받고 그리고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되는 것도 예종 때예요. 자, 그래서 동북 구성 여진족을 북방으로 보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방비 어려움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뭐 군대 어쩌고저쩌고 고려시대 했는데 여진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별무반이고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별무반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되면요. 요쪽하고 되게 구분이 안 돼요. 거란족을 쳐내고 여기에 이제 확보했을 때 뭐였지? 이게 강동육주였어요. 자, 요쪽은 동북 구성이죠. 여진족을 몰아냈어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볼까? 자, 여진족을 몰아내고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육주를 쌓았다. 되게 헷갈리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일단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해서 쪼개봐. 4등분을 하면 동북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그리고 우리가 지도에서 꼭 기억했으니까 거란 여진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 지도 헷갈리는데 그럼 시험지장에서 그려가요. 그림 그리고 이쪽에 그러면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이 동북 쪽이니까 동북 구성 쓰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 여진 여기 거란이다. 그럼 이쪽은 강동육주 압록강 동쪽에 6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헷갈릴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정세변화 이자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나라 4대 요구를 그냥 수용을 했었고요. 영향 이제 이자겸에 대한 몇 천년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북진이 좌절됐잖아요. 고려가 폐쇄적으로 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공부할 건데 무신 정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이 정권을 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이 북진 정책 우리 고려의 자주성 이딴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이제 무신정변이 생겨요. 이자겸의 난이 있었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거란 여진할 것 없이 다 쳐들어오고 막 전쟁이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왕권은요. 땅에 떨어지겠죠. 왕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의종이라는 왕이 정치를 할 텐데 이 의종은 정치적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폭정도 아니고 실정이에요. 그냥 정치를 안 해요. 의종이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걸 즐기는 왕입니다. 정치는 누가 다 해요? 이 문벌 귀족들이 다 하라고 손 놔버리는 거예요. 여색을 다 맡고 주색 잡기, 술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 받아 있는 대로 받아 있는 이제 백성이건 신하들 다 마찬가지. 대부분 또 무신들이요. 무신들 엄청 열 받아요. 왜냐면 무신이라고 하면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군인전 돈도 안 줘요. 그냥 군인전 미집하고 그리고 묵과도 시행하지 않잖아요. 묵과를 시행하지 않으니까 문신은 과거 시험에서 등급 딱 매겨가지고 하는데 무신은 어떻게 했냐? 뭐 했겠어요? 그냥 군공을 세우는 거야. 전쟁 나가서 군공 세우면 장수로 승격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군인
되기도 굉장히 무신이 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풍계는 높아요. 그런데 풍계 낮은 문관들이 어디 천한 것들이 하면서 무시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신을 천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의종은 맨 술퍼 마시다가 정치하다가 이제 야 오늘 또 술퍼 마시러 가자. 어디로 갈까요? 보현원으로 가자라는 거죠. 의종의 놀이터예요. 현재 파주 근처에 있는 건데 그쪽에 이동을 해요. 여러분들 왕이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 한 번 행차하면 보통 신하들이 최소 못 가도 300명 가야 돼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의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의종은 그냥 함부로 막 나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가죠. 왜냐하면 내관들 있죠. 내시 그리고 궁인들, 궁녀들 이거 따라가야 되지. 사관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 고관들 옆에 따라가야죠. 비서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쫓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문관들은 어떻게 말 타고 뭐 가마도 타고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때가 엄청 추웠어요. 12월 1월 때인데 눈이 막 엄청 쌓일 때인데 이때는 누가 호위 무관들도 같이 갑니다. 무신들도 가는데 무신들은 뭐 가요? 이 문신들은 막 삐꺼번쩍하게 옷 딱 차려입고 딱 가지요. 무신들은요 가죽 이 호랭이 가죽 이런 것들 딱 벗겨가지고 이거 입고 그리고 집신 이런 거 신고 이렇게 막 높은 여기 무릎까지 차는 거기를 그냥 헤쳐 나간다니까. 동상 걸리고 난리에 눈보라 몰아치는데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자 가다가 의종이 야 여기 천막 쳐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천막을 막 치죠. 막 쳐요. 그다음에 이제 술 가져와 술 마시죠. 그럼 무신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천막 다 치고 그리고 힘든데 쉬지도 못해요.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애들 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호위하고 있어야지. 그럼 거기에서 놀다가 의종이 얘기하죠. 야, 너 괜찮다. 야, 나와. 니네 둘이 싸워봐. 한 명은 60세고요. 고관이고 한 명은 20살도 안 된 청년이에요. 얘들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풍계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이 야, 대충 살살 하자. 그러고 이제 하는데 왕이 이제 장난치면 죽는다. 이게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제 풍계 낮은 애가 고관을 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마주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낄낄 대고 다 웃죠. 의종이 거기에서 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 옆에 있던 내시가 그 고관 풍계 한 6품 차이 나요. 막 뛰어가지고 발로 밟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무신들에 대한 태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받죠. 그래서 안 되겠다. 기일을 딱 정했어요. 이제 거사를 치러야겠다. 그래서 이들끼리 무관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현에 딱 가면 얘들 술 마시고 또 놀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포위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자. 이런 정변을 계획을 하고 보현원에 당도하고 역시나 의종이 술을 퍼마시고 놀고 있을 때 호위 무관들 정중부가 필두가 돼가지고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싹 다 죽여라 그래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무신 정변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호위 무신들이 문관을 싹 다 죽여버리고 일정 부분 여기에서 무관들이 이제 편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이쪽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쪽은 궁궐 뛰어가서 궁궐을 장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무신정변인데 보세요. 이의방 정중부가 1670년에 무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방이라는 이상한 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누가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려원궁을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건데 멋있죠? 여기를 그냥 무신들이 가가지고 싹 다 장악을 하고 왕은 여기 있어요. 왕은 여기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왕만 있어요. 궁인, 그러니까 내시나 궁녀 몇만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은 어디에서 일을 봐요? 여기에서 일을 보죠. 이게 뭐예요? 정중부의 집이에요. 정중부의 집에 있는데 집 옆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요. 이른바 여기에 간판을 쓰는데 중방이라고 써놔. 그리고 무신정권 이제 집권자죠. 정중부가 얘기합니다. 관리들은 들으시오. 그리고 문신들은 거의 안 하고 죄다 무신으로 그러니까 무관들이 다 정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신들은 들으시오. 왕실은 이제 끝났어. 왕은 그냥 냅두고 모든 정치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할 것이니 그런지 아시오라고 하는 거죠. 중방이 이렇게 생긴 거고 중방이 정중부 안에 별채를 지어놓고 중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궁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저쪽은 심볼이에요. 그대로 그냥 왕만 있는 심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정중부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고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문신들을 어떻게 싹 다 죽입니다. 완전히 살벌했던 시대가
무신정권기입니다. 그리고 무신정권기를 뭐라고 해요? 이 군인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를 막부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중방 중심으로 권력이 이제 행사가 되고요. 중방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중방 나오면 무조건 무신정권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권력쟁탈전이 전개가 됩니다. 변화 볼까요? 정중부가 있어요. 경대승이요. 정중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아요. 이의민이 정중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와서 경대승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경대승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싹 다 죽이고 이의민이 정권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의민이 정권을 딱 잡았는데 이의민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의민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소금장수고 어머니는 관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천민이란 말이야. 천민인데 자기가 재상이 돼버린 거죠. 실질적인 왕이 된 거죠. 글자도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엉망이죠.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무에 조금 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의민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집권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최우, 최항, 최이 얘들이 죽이겠어요? 아버지를? 아니죠. 대를 이어서 정권을 잡으니 이걸 가지고 최씨 무신정권 4대 60여 년 동안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준, 이면, 이무무에 의해서 요 최씨 정권이 끝나고 무신정권이 막을 내린다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서로 죽이고 뭐 하겠어요? 죽이고 권력 잡아서 뭐 할 거예요? 자기 배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신정권은 우리가 볼 때 와 이거 재밌다가 아니고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엄청난 수탈을 자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농민분기가 굉장히 막 많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가 무신정권기예요. 그냥 집권했죠? 그럼 가가지고 야 돈 내놔. 어제 드렸잖아요 세금. 아니 세금 말고 또 요거 필요해 내놔. 저 돈 없는데요. 그럼 네 안 사람 내놔. 그래서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엄청 다반사였던 게 무신정권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나리 그럼 도끼로 찍어버리면 그만이죠. 이게 지금 무신정권입니다. 왕도 엉망이에요. 의종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결국 죽여요. 죽이고 명종을 올려요.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죠. 그 다음에 신종 올리고 시종 올리고 강종 올리고 이렇게 올려요. 누가 올려요? 이 최충원이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은 딱 임명을 지가 해는 거야. 그리고 포장은 왕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임명 지가 해버리는 이런 꼴이 돼버리는 게 이게 완전히 개판이죠. 아무튼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최씨 정권입니다. 이렇게 돼서 권력을 잡은 최씨 일가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중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정도감을 만들고 근데 중방이 하는 일은 따로 있고 교정도감을 만들어요. 교정도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전에 이성 육부 공부했을 때 있죠. 중성운하성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싹 다 무시하고 교정도감 만드는 거예요. 최고 집정부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장관인 교정별감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도방을 만드는데 신병 경호부대입니다. 최충원이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항상 최충원을 노려. 그러니까 경호부대가 필요해요. 도방 나오면 최충원, 교정도감 나오면 최충원이에요. 그리고 최충원은 할 건 다 해요. 봉사십조라고 일종의 사회개혁안인데 이걸 자기가 정리를 해서 왕에게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 내용 참 좋은데 이렇게 시행하시오. 예, 배야 해놓고 자기가 안 지켜요. 이게 최충원입니다. 그래서 봉사 10조 내용 나오면 최충원. 자, 최충원이 이제 세상을 뜨고요. 그의 아들 최우가 정권을 잡습니다. 자, 최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교정도감 아버지가 만든 거 그대로 물려받고요. 이 교정도감에 관련돼서 교정별감의 자리는 자신의 측근 세력 다 줍니다. 뭐 사위한테도 주고 막 그냥 최씨 일가가 다 독점을 해버려요. 그리고 정방을 만드는데 요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방이라고 해가지고 무관의 인사권을 여기에서 행사하는 거죠. 지가 왕이죠. 그렇죠? 자, 서방을 만듭니다. 서방은 문신들의 수기기구입니다. 문신들의 일종의 그 집현정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방입니다. 그래서 최충원과 최우가 이 기존에 있었던 무신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문신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그 경쟁자인 무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용하기 시작한 것이 최씨 정권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요. 강화도에서 조직한 군대가 삼별초입니다.
정권의 한계는 말할 거 없죠. 이렇게 봉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자, 서경 유수 그러니까 서경의 이제 지방관이에요. 유수 조이총의 난이 있었고요. 양민 망이망소의 난이 있었고 김삼위 효심의 난이 있었고 만적의 봉기가 만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예요? 무신 정권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왜 쳐놨냐면 이 내용을 다 외워라가 아니고 이 빨간색이 나온 요런 거 요런 난들이 등장을 하면 뭘로? 시기를 물어보는 무신 정권기를 찍어라. 요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해. 이게 일단 덩어리가 큰 것만 모아놓은 거지 이게 우후죽순으로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망이망소의 난 그리고 이제 만적의 난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신라 부흥운동인데 뭐 고구려 부흥운동의 성격도 있었고 요거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공주 명학소의 난이에요. 자, 어디에서 봤죠? 향부곡 소. 그렇죠? 소의 난이에요. 소에서 일어난 난인데 당시에 소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그 일반 군 현민보다 똑같은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냈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들 다 박탈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징벌적인 성격이든 그래 강등된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이때 난이 일어나가지고 징벌을 받아서 소로 강등됐단 말이죠. 자, A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A의 아들도 아버지 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의 아들, 손자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얘들이 생각할 땐 좀 틀리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 옛날에 잘못한 걸 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자 때 가면 대우의 부당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로 난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처벌을, 이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양민 대우를 해줘라. 양민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공주의 명학소. 공주에 있는 명학소에서 들고 일어난 난이 망소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망소이라는 이름이 사료에 등장을 하면 이 소잖아. 그렇죠? 사료에 등장을 하면 같은 소 아니야. 이름이에요. 망소의 난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무신정권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거예요. 현을 승격시키고 우리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켰는데 시켰다가 지금 잘못됐다고 또 강등시켜 니들 장난쳐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건데 시기는 언제야? 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은 무신정권기다라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만적의 난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만적이라는 사람은 노비예요. 최충원, 당시 최씨 집권자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노비지요. 그래서 최충원이 이 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인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이 의민이라는 자가 누구냐? 천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노비지만 천민이지만 우리 노비라고 사람 대접 못 받을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네 노비들 싹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최충원 노비 만적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런데 노비 이제 거사일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다 체포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만적의 난. 근데 만적의 난은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거 만적의 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자, 만적의 난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뭐야 뜬금없이 어느 지역이야? 모르겠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이게 산업이잖아. 누구 노비야? 주인이 누구예요? 최충원. 최충원이 집권자인데 어디 살았겠어? 개경에 살았겠죠. 그렇죠? 개경. 이걸 물어보는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이게 남송시대입니다. 원래 여기 송나라였어요. 아까 우리가 거란과 여진. 그래서 여진이 거란을 쫓아내고 거란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진이 크게 나라를 세우고 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고려는 금과 사대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금나라는 거란 없죠. 그러니까 중원 대륙으로 가야죠. 그래서 송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송나라는 대국이잖아요. 근데 송나라 빵 쳤는데 송나라의 단점이 뭐죠? 문치주의잖아요. 군사력이 약해요. 게다가 고려는 금에 숙였어요. 그러니까 금나라가 송나라를 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쭉 치니까 쭉 하고 얘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양치강까지 이렇게 밀려버리는 이 시대를 남송시대라고 해요. 이런 모습들을 싹
다 본 북방에 또 유목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몽골이라는 나라입니다. 몽골. 이 몽골이 가만히 있어봐. 옆에 있었던 거란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 지들이 뭔데 나라 만들어가지고 중국 쳤는데 그러네. 우리도 하자. 그러면서 나라를 확장을 하는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몽골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야금야금 쳤는데 아니 여기에서 징기스 칸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완전 싸움꾼이었다라는 거죠. 쫙쫙 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유럽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제국입니다. 원제국. 그래서 자, 원나라가 여기고요. 이 나머지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인가? 그게 아니고 한국이 칸국입니다. 칸. 그러니까 징기스 칸이잖아. 칸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킵차프왕국, 이란국, 차가타이, 오고타이, 한국, 4한국이 있는 거예요. 칸국이에요. 칸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이 4한국을 원의 황제가, 여러분 이제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왕이 있어요. 칸이 왕이잖아. 이렇게 왕이 있는데 이 왕의 꼭대기에 있는 왕 중에 왕을 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국은 왕을 거느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이 황제가 있고 여기는 왕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국이에요. 그런데 고려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얘들이 여기까지 엄청난 제국인데 얘들하고 이제 얘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고려에. 근데 이 고려는 무슨 시대예요? 무신 정권 시대다라는 거죠. 무슨 정치고 뭐고 그냥 지들끼리 칼 뽑고 꽉 쬐깐한 나라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얘들은 그 국가 대 국가로 해가지고 국가를 싹 다 집어삼켜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자, 고려가 있죠. 몽골이 있습니다. 몽골이 이 옆에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 여진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원래 여기 여진이 살았겠지. 그래서 몽골 애들이 여진을 쳤습니다. 여진이 싹 다 몰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쌍한 거란족이 살고 있었는데, 거란 민족이 몽골과 한판 전쟁이 붙게 된 거지. 얘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잽싸게 도망갔어요. 근데 얘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이 옆에 원래 여진이 살았거든. 여진 쫓겨서 싹 가니까 확 휘장막이 거쳐지죠.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어마어마한 수가 오니까 거란이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여진하고 아까 전쟁을 해봤는데 여진한테 깨졌잖아. 여진한테는 국력상 안 되고, 위로 가자니 얼어 죽겠자는 자살이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려에 다시 들어옵니다. 거란의 재침입이라고 하는 건데, 거란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강동성이에요. 강동성까지 내려가지고 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지금 몽골에 쫓겨서 이쪽에 거란에 돌아가서 살아야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제정신이야? 한번 그냥 돌아가, 니들 나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동성에서 이제 성문을 열고 거란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동성에서 거란은 싸우고 있죠. 근데 뒤에서 몽골이 쫓아오죠. 그래서 공중 분해되는 것이 거란입니다. 거란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하고? 고려하고 몽골하고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와 몽골의 첫 접촉은 어디냐? 강동성의 역이다. 강동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강동의 역이 시험 문제 한 역대 시험 문제 다 통틀어서 한 2번 정도 출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거란을 쫓아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고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이없냐면, 이 거란을 우리가 쫓아내 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쫓아내준 고마움을 알고 우리를 섬겨라. 그래서 고려는 이 대제국 몽골에게 공납을 바쳐라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사신을 보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에 다시 침입을 하죠. 그래서 강동의 역, 고려와 몽골이 첫 접촉을 하게 되고, 자, 1차 침입이 시작되는데 아직은 이제 전쟁 안 난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전쟁 안 났잖아. 1차 침입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거죠. 저구여라는 사신이 있는데 몽골 사신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귀주성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박사가 끝까지 막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몽골 사신이 왔습니다. 왕 있고. 자, 오랜만에 왕궁에서 회의가 열린 거지요. 몽골 사신이 온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집권자는 최우예요. 최우가 자, 관리들 다 모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최우 집에 모이는 게 아니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왕궁으로 가지. 그래서 궁에 딱 갔더니 왕이 있고요. 이 옆에는 안 나왔지만 이 무시무시한 그 무신들이 칼 차고 도끼 들고 이러고 딱 서 있는 거지. 그 앞에서 몽고 사신 저구여가 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니들 우리가 도와줬으니 우리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딱 하는 거예요. 자, 수달피 만장. 말이 돼요? 여러분 수달 보셨어요? 당시에 수달을 잡아서 만장을 공급하고, 그리고 고급 비단 3,000필, 종이 10만 장, 정신 나간 거지. 면화 1만 근을
달라. 이것뿐만 아니고 말도 달라고 그러고 별걸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옆에 있었던 무신들은 뭐라고 해요? 얘들 지금 정신 나간, 야 네가 와서 잡아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고야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니 되는데요. 뭘 안 돼? 야 지금 목숨 살려줄 때 가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도끼로 너 그냥 찍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신 저고야가 이러시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 지금 칸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는데 칸의 대리인을 이렇게 박대하시면 안 돼요. 저 칸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요. 보내는데 이제 몽고 사신이 저고야가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압록강 근처에서 저고야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당시에 압록강 근처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몽골 애들이 잘 됐다라고 돼 있는 거야. 왜? 자, 이제 고려 저 쬐깐한 나라가 건방지게 덤볐는데 우리가 쳐들어갈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증인을 위조를 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려는 누가 고려 사람이 죽였다라고 되면서 보세요. 사신을 죽이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신은 왕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와서 사신의 목을 쳐라라고 하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었잖아. 그걸 고려 사람이 죽였으니까 이건 전쟁 선포한 거다. 우리 쳐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것이 몽골의 1차 침입이에요. 자, 그래서 이 1차 침입이 어마어마한 수가 쳐들어와요. 근데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이 끝까지 항전을 했으나 얘들이 전술이 어마어마해. 몽골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몽골 애들이 얼마나 웃긴 애들이냐면 쳐들어오면 얘들 인구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병력도 엄청나잖아. 자, 이렇게 횡렬로 이렇게 돼 있겠지. 횡렬로 공격해서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쫙 찍어 누르는 거야. 찍어 눌러가지고 여기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뒤에를 불질릅니다. 불 지르면서 내려오는 거야. 일렬로 이렇게. 그러다가 한 곳에서 이렇게 막히죠? 여기 안 뚫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격을 멈춰. 자, 멈춰. 야, 여기 안 뚫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병력들이 싹 다 와가지고 이 성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펼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불 지르고. 어마어마하지. 근데 끝까지 귀주성은 안 뚫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얘들이 이 전술을 포기하고 내려가자. 그러면서 개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경에서 항복해요. 그래서 항복. 우리가 잘못했다. 니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몽골의 1차 침입. 그래서 귀주성 전투. 귀주성 나오면 귀주대천만 기억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몽골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차 침입인데요. 얘들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우리가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고 돌려보냈어. 근데 몽골 애들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소식이 없어. 이것들 봐라. 야, 이거 안 되겠네. 야, 군사 꾸려. 다시 치러 간다. 그러면 다시 치러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난리가 났죠. 이거 어쩌냐. 자, 당시의 집권자는 최후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몽골 제국은 바다, 해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왜? 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육지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건 섬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강화도로 기습적으로 천도합니다. 단 하루 만에 천도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천도하는 모습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그냥 야반도주식으로 그냥 갖가지 필요한 것만 싸서 개인 물품만 잠깐 싸가지고 급한 대로 급주해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가마 타고 비 오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비 맞으면서 들어가게 되고 당시에 서울 사람, 개경 사람들이 왕실이 막 움직여 새벽에. 뭐야? 알고 봤더니 얘들이 쳐들어오는데 한번 전쟁 겪어봤잖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짐 싸자. 그래서 이 왕실이 도망갈 때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강화도가 갑자기 사람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버리는 이 문제가 생겨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개경의 왕궁을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몽골 애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몽골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너무 시시해. 왜? 전쟁을 받는 광군이 없어요. 다 도망갔거든. 그런데 당시 지금의 용인에 성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처인성이에요. 처인성에서 김윤후 장군이 아니에요. 이때 김윤후는 스님입니다. 스님이 이끄는 의병군들이 처인성에서 끝까지 이 전투를 맞서 싸우는데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지. 엄청난 대군을 여기 스님들 그리고 우리 돌덩이 던지고 있어요. 의병들이에요. 의병들. 처인성에서 이 처인성에서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오는데 여기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호 스님이 여기에서 활을 이제 쏘는 거야. 쏘기 직전이죠. 손을 딱 쏴서 살리타를 그대로 면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살리타를 한 방에 사살하고 그리고 지휘관이
지휘관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 죽으니까 그때 이제 병력들이 싹싹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은 우리가 몽골은 침입을 6차례 고려해야 하는데 2차 침입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 나오냐?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겨서 추천해버린 것이 2차 침입.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김윤우의 천인성 전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됐습니다. 그리고 3차, 6차 침입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주 황룡사 구축목탑 어마어마한 목탑인데 이때 불질러 버려가지고 우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려의 그 고려 조정 강화도로 천도한 최후 정권 내에서 8만 대장경 조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심으로 이 몽골 애들을 막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8만 대장경도 이때 만들어지는 거고 충주 전투, 충주 다인철소의 몽골 한전 그냥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영양. 원간섭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려 조정이 이제 갔죠.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3차부터 3, 4, 5, 6차까지 내려오는데 고려를 지켜야 되는 왕실 그리고 국가가 강화도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우리만 미친 듯이 뭐 목숨 걸고 싸우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자주성 상실이지. 이런 생각들이 생겨요. 고려 백성 내에. 그리고 몽골 애들이 이 여러 번 침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몽골 애들도 이제 그 길 안내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길 안내. 야, 이 동네에서 오래 사는 고려 백성 찾아와. 그러면 이제 찾아오죠. 자, 여기 길 끊겼는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알려줘요. 오, 야, 너 괜찮다. 야, 너 필요한 거 뭐 없어? 저 그럼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병졸 시켜주시면 안 돼요? 오, 일로 와. 관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몽골 애들한테 조금만 잘 보이면 관리 주죠. 금은 모아주죠.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 야, 이럴 거면 우리를 버린 고려 왕실, 야, 이거 고려인 딱지 떼버리고 몽골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몽골 말 배우고 몽골 옷 입고 그러면 몽골 애들이 우리 좋아하더라. 고려 내에서 백성들이 고려의 자주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애들이 오면 몽골 애들이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면 상단이 구려지고 고려에서 고려 사람인데 이 머리를 그 변발하고 몽골 옷 입고 웰컴을 하는 거야. 몽골어로 막 웰컴 막 이거 뭐 사시오 그러면서 장사하고 오히려 활기를 띄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이게 고려예요, 몽골이에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려. 자, 강화도 한번 볼까요? 강화도는 왕실이 옮겼습니다. 왕은 매일 걱정이죠. 이걸 저 본토에서 이거 몽골을 막아야 되는데 왕실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후 정권은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자, 거기에서 그때 야 고기 잡아와. 그리고 고기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이제 고기 막 하고 풍악 울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정신 나간 집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고려 백성들은 목숨 걸고 항정하고 막 이럴 때도 그러고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만 되면 의식 있는 신하들이 왕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당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전하, 우리 여기 지켜야 됩니다. 그래? 방법이 있어? 그래서 화친과 항쟁 쪽으로 싹 갈리게 되는 거죠. 최후 집권자는 이쪽. 근데 이제 왕당파는 이쪽이겠죠. 화친을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화친이요? 라고 했는데 몽골은 아까 제국이 그렇게 건설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은 능력본입니다. 능력본이. 그리고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항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항복한 국가는 더 이상 무슨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리고 항복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국가를 인정을 해줬던 것이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화친 세력들이 왕을 회유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럼 한번 만나보시오.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뒤에서 화친을 맺어버려요. 우리 그 왕이 직접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었으니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이제 몽골 애들이 내려오면서 사람을 죽이진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죠. 야반도주를 거꾸로 하게 됩니다. 이 최후 정권, 이 최씨 무신 정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살짝 인제해서 역으로 개경으로 환도하는 정부예요. 자, 보세요. 원간섭기. 정부는 몽골과 강화한 다음에 개경으로 다시 환도합니다. 돌아오는 거죠. 천도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환도예요. 그리고 이제 주화파 득세, 화친을 주장하는 쪽이 득세하게 되고 최씨 정권은 당연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마국 지위를 얻게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자, 이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1270년에 환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환도한 정부 정신 나갔구나 라고 하면서 삼별초가 항쟁을 하는데 이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조직된 거예요. 강화도에 사람들이 한 방에 몰려갔잖아요.
수도, 개경에 살았던 사람들도 싹 다 가니까 직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가, 도시 범죄가 강화돼서 생겨요. 그래서 도시의 범죄들이 막 생기고 밤에 강도하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낮에는 조용하고. 그러니까 최후가 밤에 특별히 경계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군대가 점점 커져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최후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나도 가입할 거야. 그러면서 커져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좌별초, 우별초로 두 개, 하나로 안 되겠다. 두 개로 쪼개고. 그리고 당시에 몽골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 군인들이 목숨 걸고 육지에서 탈출해서 강화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세 개 군대, 신의군, 좌별초, 우별초 이 세 개 군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삼별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별초가 최후의 사병 집단인데 몽고 개경으로 환도를 했잖아요. 중앙정부가 환도를 하니까 우리라도 지키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끝까지 몽골과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휘관은 배중손이고요. 진도로 또 옮기고 제주도까지 옮깁니다. 그래서 배중손이 진도까지 지휘를 했었고 김통정이 제주도에서 항파 두리성 이게 나오면 제주도에서 끝까지 삼별초가 항쟁했던 성이에요. 항파 두리성 나오면 제주도 삼별초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몽연합군에게 진압당합니다. 웃기죠? 고려 그리고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삼별초 항쟁이 진압되었다라는 거죠. 자, 보자라는 거죠. 고려 조정이 환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몽골과 고려가 연합을 해서 여몽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요. 몽골은 해전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고려군이 해전이 되니까 여기에서 뚝딱뚝딱 하고 배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 봐라 그러면서 이동하는 거죠. 진도 정부까지 이동을 하고 끝까지 제주도에서 항전을 했는데 여몽 연합군에게 진압당하면서 1273년에 삼별초 항쟁이 끝이 납니다. 자, 일본과 연합을 하려고 했었던 삼별초인데요. 삼별초가 일본의 대몽 제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진도정부예요. 진도정부에서 삼별초예요. 삼별초가 일본에게 연합을 제의합니다.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다음 수순은 어디겠느냐? 일본이다라는 거죠. 일본 쳐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몽골을 격파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 일본 니들이 우리와 힘을 합쳐서 몽골과 싸우자라는 외교문서를 보내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외교문서가 옵니다. 이것은 고려 조정에서 오는 거야. 와, 이거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으로 거꾸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얘들 뭐야? 고려는 하나인데 정부가 두 개야? 뭐야 이거? 그러면서 아이 모르겠다 그냥 냅둬라 라고 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고려 첩장 불심조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진도에 있었던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과 항쟁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고려첩장 불심조조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고려첩장 불심조조가 나오면 무엇을 풀어라라는 거겠어요? 삼별초의 항쟁을 풀어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원간섭기 들어갈게요.